안녕하십니까.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안건으로는 연금개혁안, 노인연령기준 상향안, 법정청년연령 상향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노인연령기준 상향안과 법정청년연령 상향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연령 기준이 현재 65세에서 개정되어 70세로 상향되면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지원 수급 나이와 지급 범위,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복지지원 적용 연령 기준이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길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윤환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연령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이전의 노인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 연령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고용제도 및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 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 제도별 분석 등을 통하여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및 중장기 전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는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65세에서 변경하여 만 65세보다 더 많은 나이로 상향해서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노인들의 복지 혜택 지급에도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70세로 연장될 수도 있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폐지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인들에게 제공해주던 수많은 복지 혜택도 함께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노인복지 외에도 노인 지하철 부임승차 등 각각의 지자체 복지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러 종류 담겼는데요.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서 미래 세대에게 주게 되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청년, 경로우대 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상 적용되고 있는 연령에도 각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노인 연령을 올리게 되면 복지 공백으로 인한 고령층들이 근로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이유는 더욱더 빨라진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층들의 건강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인으로 여겨지는 연령이 71세까지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이와 건강 수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령층 평균 근로 희망 나이는 73.3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1.6세, 질병, 장애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73.1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추어집니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일할 수 있는 신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KDI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약 40% 정도까지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전체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년도 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보면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 기준 월 최대 5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복지의 주된 종류 3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복지의 종류 35개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노후 준비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 은퇴금융 아카데미, 주택연금 제도,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에너지 바우처, 국가 건강검진 제도, 노안 암검진 및 개안수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온 가족 보듬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법률 구조 제도, 디지털 배움터,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부 자료들을 살펴보면 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노인 연령기준 상향 추진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